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내 딸과 나에게 속합니다. 이는 내 처남 로버트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사만다와 나 모두 이사 준비를 마쳤다는 공통 이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물건을 옮기려고 우리는 집을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은 남편의 집을 우리에게 준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큰 지르며 그 결과 집안에 있던 미아가 눈치챘을 것입니다. 현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딸을 개입시킬 수 없었고 남편의 가족과의 갈등을 더 이상 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미아가 이미 입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아의 얼굴을 보고 로버트는 기쁜 표정으로 조종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행한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멜로드라마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미아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설명하면 귀머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원하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44세이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형 여행사 결혼하고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고 차분하며 절대 화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쉽게 연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 종종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함. 저는 데이트할 때부터 이러한 사심없는 자질을 존경해 왔습니다. 20여 년 전 믹서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행사가 피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친구가 끌고 가서 마지못해 외모에 최소한을 기울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먹는 것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는데 한 남자가 샐러드를 차리고 술에 취한 손님을 대접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려심 깊은 행동이 눈길을 끌었고 평소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중에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브리프 믹서 그의 친절함은 나중에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내 첫 인상만큼 진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약혼했고 남편이 비열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고 이야기와는 달리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씩씩한 남자,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 나는 곧 우리 딸 미아를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깊은 사랑에서 태어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첫째 아이 때문에 기뻐했고 평소의 다정한 미소가 더욱 비교적 밝아졌고 그는 비교적 빨리 직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거의 기쁨으로 춤을 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안일과 육아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과 육아를 존중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은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하지만 남편의 친절은 반복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를 구해줬어요. 미아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새 식구로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딸 미아도 오래 되었어요. 아마도 저는 사랑을 주는 부모지만 미아도 그 사람처럼 마음씨 착한 여자로 성장했다고 믿어요.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때 동급생들에게 똑같이 대해주시고 선생님들께도 감동을 주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지나친 친절이 가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나이는 여전히 집에서 대학으로 통학하지만 대학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그녀가 스스로 자립할 준비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인식이 끝난 후에도 우리 둘만 평소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조로웠는데
1월 말에 큰 사건이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남편이 출근 직전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쓰러졌는데 오늘 몸이 안 좋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심각하다. 아까 숨이 좀 차다고 했었는데 그 외에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있었다. 혼란스러워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진단받은 병원까지 동행했다. 심장마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자기 말이 뒤죽박죽이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을 정도였다. 밤새 자리를 비운 미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추운 병원 복도로 달려갔다. 미아와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안전을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의사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의사가 침울한 표정으로 치료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우리를 남겨두고 평화롭게 세상을 나는 압도적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병실에서 흐느끼는 동안 미아는 계속해서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해빙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척추 엄마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늘 내 아이를 영원한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슬퍼할 텐데도 위로하는 몸짓을 보니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어요. 딸이 많이 컸나 봐요. 미아의 변함없는 지지가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미아 덕분에 장례를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미아가 감정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별식을 계속했고 미아와 남편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친부모님도 걱정을 표하셔서 에드에게 임시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셨고 주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아와 나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혼하고 20년 넘게 부모님 집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보살핌과 편안함을 받는 것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렇게 나는 미망인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부라는 용어는 때때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이미지를 전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으로서 나는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미아의 우수한 학업 성과는 또한 그녀의 대학 등록금이 부분적으로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혼란이 해결된 후 재산 및 기타 사후 문제를 처리할 때 새로운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와 충돌하는 문제였으며 처음으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기억,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아와 주변 사람들은 굳건히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섰다. 우연히 회사 쉬는 날이라 놀라서 문 앞으로 나갔더니 차가 더러워지고 눈에 띄는 흠집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마당에 있는 차고 근처에 강제로 옆으로 주차된 번호판을 알아차렸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화단의 벽돌 몇 개가 부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던 운전자는 꽤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로버트가 지구상에서 가져온 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 남편의 남동생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그의 긴 풍화된 금발머리는 장례식 때보다 훨씬 더 빛바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수하게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그는 평상복으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맡겠다. 짐 꾸리고 바로 나가.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저축한 돈으로 공동으로 지은 집이라고 무슨 말을 알 수 없었다. 결혼한 곳은 로버트의 집이 아니었고 로버트는 여기에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가족 행사를 제외하고 우리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은 제 딸과 저에게 주어진 로버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감각은 로버트를 완전히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는 그의 딸이므로 괜찮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형제인 나는 그에게 혈통 등급이 아닌 당신보다 훨씬 더 이 집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고
그는 형으로서 고인이 된 형의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로버트가 도박으로 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내 온화한 남편이 로버트가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장례식 때 가족들로부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경도 못 썼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을 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친척 집회 중에 돌아왔는데 로버트가 뻔뻔하게 부모님은 물론이고 로버트의 동생이자 친척인 남편에게도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평소 남의 욕을 잘 안 하던 남편이 그런 말을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처남 로버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불안하네요. 정말 로버트의 성격은 남편의 따뜻하고 넉넉한 성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마도 장남인 남편을 키워낸 탓이 아닐까? 어릴 때부터 연약했던 로버트는 훈계나 꾸중을 별로 받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조적인 경험 때문에 로버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훈계하기 위해 애쓰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대가족 아줌마들도 비슷한 심정을 표현했는데 지금 바로 이 로버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위협적인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집은 상식에 맞지 않는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다. 법적. 따르면 로버트는 계속해서 내 말을 방해했습니다. 사만다와 저는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중간쯤 걸어 나오자 그는 강제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든 여성 가족 행사를 제외하고 나는 즉시 그녀가 로버트의 아내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친척들에 따르면 사만다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실을 불필요하게 보상하기 위해 복권에 거의 $400를 자주 썼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행동이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만다가 로버트를 변호하는 논쟁에 합류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남편의 집을 우리에게 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진 나이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안에 있었는지 현관문에서 상황을 눈치채고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과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미아가 이미 입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로버트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미아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미아의 얼굴을 보고 조종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한 듯 기쁜 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멜로드라마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정을 구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미아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삼촌이 개입하여 미아가 더 말하려고 시도하면서 침묵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 설명하면 귀가 먹먹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나는 미아의 놀란 시선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로버트와 사만다에게 한 달 후에 집을 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기뻐하는 것. 오늘 즉시 이사해야 하는 신체적, 감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간을 좀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로버트와 사만다는 기분이 좋아졌고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공항이 도착하자마자 나이를 나와 함께 실내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은 미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에게 말했다. 미아가 걱정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작은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의 세부 사항을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해했고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다. 먼저 나는 부모님의 제안을 따르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이는 부모님 집에서 계속 대학에 다닐 수 없어서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대학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꿈과 열망이 있다는 것 외에 그녀에게 교육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전에 혼자 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않았고 그것이 안정되었으므로 나는 즉시 부모님에게 전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아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학생 아파트를 찾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흔쾌히 제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미아의 아파트 찾기는 우연히 빈자리가 생겨서 순조롭게 진행됐고 갑작스런 비수기여서 그런지 우리 둘 다 이사할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중 이사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미아와 나는 남편의 추억이 가득한 이별을 고했다. 이사가 마무리되고 미아는 점차 혼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 전화벨이 울려낯선 집을 슬쩍 바라보았다. 요즘 유선전화에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전화가 많아서 망설였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 때문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대답했는데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라인 올리비아는 로버트였고 그의 소리는 너무 강렬해서 피드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익숙했고 그가 계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 집에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알 것입니다. 로버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요청하기 전에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버트에 따르면 우리가 이사한 후 그와 사만다는 실제로 계획대로 이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착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 없는 부동산 회사가 나타나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회사 직원은 집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로버트는 강제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집이 이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 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로버트가 계속 머무르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른 집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도였다면 이는 옳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는 확신하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진심인 것.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중고 매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집이 이미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는 내 말에 깜짝 놀란 듯했고 사만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로버트가 다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팔았고 로버트와 사만다가 내 사건 이후에 밝혀진 문제를 방문하기 직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절차 중 자신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산이 때때로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 남편이 친구의 빚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항목이 작성되자마자 친구가 사라졌고 남편에게 상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채권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돕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서명했거나 어쩌면 그는 그의 친절한 성격을 고려하여 전자가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친절과 관대함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침묵은 우리 가족을 걱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확실히 상당했습니다. 불구하고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부모님과 상담했을 때 딸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전에 격려하셨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제 가족 중 한 명이 사라지자 다시 제안을 하더군요. 우리 집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딸이 지금은 영원히 충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미아에 대한 부모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나와 동행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로버트와 사만다가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다른 집에 팔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다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답했습니다. 로버트와 사만다는 내 말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예상하면서 집이 정당하게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해 나는 이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고 독립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나의 작은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와 사만다가 소유권 이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불행히도 소유권 이전조차 실패한 그들의 평온한 태도로 인해 법적 절차를 가장하여 갑작스럽게 퇴거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동산 회사에 매달렸으나 결국 전과가 없었으나 경찰에 신고되어 강제 퇴거당했고 로버트와 사만다는 이미 집을 팔아갈 곳이 없어 찾아다녔다. 로버트의 부모와 친척들과 소지품으로 피신했지만 그들의 대가족은 로버트와 사만다의 빚에 눌린 상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와 사만다가 분명히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포함하여 집의 강박적인 도박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와 나이는 부모님 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의 대학이나 그녀의 현재 거주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와 사만다에게 쫓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떠난 로버트와 사만다는 절망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돈을 도박과 복권에 쏟아부었지만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들은 고독한 상어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들은 겉보기에 단념하지 않고 도박과 복권의 순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독한 상어와의 관계로 인해 고인이 된 남편의 부모님이 초기 오해에 대해 사과하는 회의에서 회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만다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은 그의 부모조차도 더 이상의 정보가 없었고 그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도 없었고 최근에는 연락도 없고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동생이 그런 상황에 빠졌으니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 가슴 아프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약한 어린 시절에 너무 방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큰 아들의 관대함이 이제 손자에게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와 나의에게 그들은 앞으로 로버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들의 진정한 눈은 우리가 우호적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제가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미아와 나는 정기적으로 시댁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아 부모님과 고인이 된 부모님을 모두 사랑했던 미아는 이 합의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전 직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통학이 가능한 딸의 대학 장거리 통학이 더 이상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와 상사는 내 업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원격 근무가 허용되는 유사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재 집에 방을 빌려 그곳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점차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저는 계속해서 새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딸아이는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혼자 사는 친구들의 지도도 받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것을 인식하는 지나친 친절에 대해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엄마는 최근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아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딸의 성장에 감동을 받았고 미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미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내 목표는 당신과 아빠처럼 멋진 사람을 찾아 내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채널